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고2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2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2들은요, 아직 화학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화학이 재밌고 쉽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다가올 두려움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 또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슬로건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것이 근본부터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년 넘게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도하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이 달라졌다.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바뀔 것이다. 라는 말을 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하면요. 프로필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직 하고 있고요. 꽤 오래 했죠. 굉장히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도 강의하고 있고, 출강학원은 고2는 대찬학원에서만 고2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은 왜 흐린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직원이. 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고2한테 무엇이 중요하냐? 전 첫 번째로요. 이 겨울방학 때 생활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고2가 만약에 고3처럼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그런데 고2가 고3처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무게감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고3처럼 행동하라고 말하지가 않을 거야. 안 될 거니까. 대신 어떻게 하냐면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행이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먼저 미리 가본 거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하고 싶은데 저만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활 계획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데 이거를 좀 듬성듬성하게 좀 만들어야 돼요. 너무 타임테이블을 치밀하게 하면요 못 지킵니다. 한 번 못 지키면 밀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에 수업은 1회를 듣지만 복습은요 3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복습은요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고 제가 내주는 숙제를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온라인 강의는 가급적이면 EBS를 권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의 현장에서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그 다음에 복수 한번.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3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총 9시간이죠. 그러면 화학 대박 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공부해서 화학이 정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뭐냐면, 당연히 겨울방학 때 전범위를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설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모님도 어떠한 학생은 다 전범위를 원합니다. 근데 겨울방학이 많게는 9주고 좀 더 많으면 10주예요. 대치동 마찬가지입니다. 9주 안에 화학을 전범위한다? 이거는요, 웬만한 능력자 선생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할 수는 있어요. 못할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겠죠. 부실공사의 끝은 뭐예요? 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범위를 공부하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에 가장 어려운 게 1단원이잖아요. 1단원을 거의 50%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머님들 필기하세요. 50%를 1단원에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0%를요. 4단원에다가 투자하세요. 그리고 2단원과 3단원은 나머지 20%만 쓰는 거야. 이거는 혹시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거의 전력의 80을 1과 4에 하세요. 어차피 4는 2학기 때 기말에 하니까 잊어버려요. 하지만 50%에 이건 남아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 3단원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 내용이 암기 위주예요. 뭐 계산 위주가 아니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값만 있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 강사한테 티칭을 받아야지 전문 강사가 아니라면은 그냥 뭐 완자나 우공비 정도는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제가 시킨 대로 전범위도 중요하지만 1단원과 4단원에 집중해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단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강의를 쭉 진행합니다. 뭐 실러버스에서는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단원을 계속 주지하면서 1단원에 대해서 전력의 50%를 쏟아부을 거고요. 그래서 3월에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탄탄하게 거의 한 7, 80%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계획 철저히 하고 전범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나눠서 50대 30, 20 나눠서 공부하시고 마무리는 1단원으로 다시 준비하신다면 이 고2의 겨울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볼게요 또. 그러면 나는 고2인데 난 노베이스야. 예,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화학을 전혀 몰라요. 화학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노베이스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노베이스지만 뭘 봐야 돼요? 중간고사는 봐야죠. 제가 볼 때는요, 반에서 한 30%는 거의 노베이스 채 3월을 맞이할 겁니다. 배우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러니까 절대 3월 달에, 4월 달에 시험 볼 때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물론 해당 교사가 출제를 하지만, 출제할 때 등급을 내우고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 수능 기출 문제에서 수능 기출을 변형할 걸로 예상이 가능해요. 물론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문제가 30문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요. 5문제에서 승부를 가를 거야. 이 문제 5문제 공부하려고 그 시간과 돈과 여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25문제는 그냥 깔아주는 문제입니다. 수업을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이 5문제가 바로 흔히 말해서 킬러 하잖아요. 이 문제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노베이스는 처음부터 요거 건들다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죽박죽 엉키는 거죠. 그래서 노베이스 제가 사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베이스는 반드시 1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1회 이상은 인강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인강 들을 때는요, 막 쓰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아, 저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또, 노베이스는요, 문제풀이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가 문제 푸는 속도하고 내가 푸는 속도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문제풀이는 그냥 보는 거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 눈에 익혀놓는 거야. 결국 노베이스는 승부가 3월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셔야 되고 숙제를 좀 못하거나 수업을 좀 못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저희 전담 조교가 붙을 거니까. 아시겠죠? 노베이스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오늘 배운 것만 확실하게 무너뜨린다.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합니다. 자, 근데 선행이 완료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한번 해본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나 첫날 저거 하고 싶은데 너무 쉬운 거 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친구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방심을 해요. 방심을 해가지고 어려운 것만 수업을 듣고 싶어하고 문제 좀 고급진 것만 풀고 싶어해서 수능 기출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지도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이없이 아까 말한 그 30문제 중에 25개 쉬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씩 나가버려요. 그럼 결국은 등급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끼고 가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뭐 하냐면 백지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백지 노트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가 내용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요게 되는 게 1번. 그리고요. 두 번째 이건 꿀팁인데요. 자 보세요. 꿀팁인데 수능 기출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자기가 틀렸던 문제 있죠? 틀렸던 문제가 이렇게 1번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백지 해설지를 만드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풀 수는 있지만 해설지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다면 선행이 완료한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로 다져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레벨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어려운 문제 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 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로 하세요.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수능 볼 때 또 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난 정시야. 뭐 1학년 때 좀 놀아가지고 난 정시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수시랑 관계없어. 그래서 내신하고 관계없어.
라고 해도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잖아. 아니, 내가 비록 지금 한 4점이 넘지만 그래도 좀 땡겨놔야겠죠. 이런 친구들은요, 내신에서 제가 주관식 얘기할 때는 다른 자료를 줄 거니까 주관식 얘기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다시 이 작업을 같이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노베가 정실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노베인데 정실어.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방에 이 겨울방학 때 이 강에서 모든 걸 섭취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3월달까지 뭐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끝내고 안 끝납니다. 안 끝나고요. 국영수 과를 어떻게 되니? 하나씩 조금씩 동방산승 시켜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 같이 올라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이번에 못 끝내고 저거 못 끝내고 과외 봐서 못 끝내고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수능은 2년 뒤에 있어요. 2년 뒤에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문제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 점을 좀 주의해서 3가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을 화알못이라 그래. 화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좀 너무 작나 글씨가? 유튜브에 양진석 TV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화학 양진석 TV가 있는데 이게 화학 양진석 TV가 있어요. 화학 양진석 TV에 가서 유튜브로 그냥 보면 돼요. 엄마들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그냥 보면 아, 저렇게 화학이 진행되는구나. 총 주제를 1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12개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토킹 하듯이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뭐 생물의 한종철 선생님 출연하시고 어떨 때는 자동차 전문 기자인 김한용 기자를 데리고 제가 연출도 하면서 강의를 했고 어떨 때는 수학 선생님 모시고 있고 어떨 때는 빵집 사장님 모시고 있고 어떨 때는 경영학과 학생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웃고 즐기면서 봤는데 그게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양진석 TV 보시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나서 요거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데 기본 개념은 저는 1사단원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겨울방학 때 특강은 현장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EBS에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수는 혹시 아이디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디가 있으면 제가 지도해 줄 수 있는데 이 투수는 좋죠. 근데 아이디가 없으면 EBS 들어도 무방하다. 단 저의 강의는 무조건 다 수능 강의였습니다. 내신 강의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내신 강의는 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수업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설명의 핵심인데요. 전담 마크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쟤 모르거든요. 저 친구 몰라. 아예 제가 강의 이거 20년 넘게 해가지고 눈빛만 보면 알아요. 아, 쟤 모르는구나. 혹은 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쟤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안 보는구나. 아,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료만 더 주고 챙겨주고 취업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모르는 아이는 취업을 해갖고 올려야겠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불만이 있는 친구들은 더 좋은 자료를 줘서 뭔가 무마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혹은 수업이 너무 쉬워서 쉽다고 표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 교재를 만드는 전담 조교들이 있습니다. 이 조교 선생님들이 출제도 할 수 있는, 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이들 질문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네에서 혹은 지역에서 뭐 지인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 구하잖아요. 다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중에서 뭐 3학년, 4학년보다는 제일 좋은 건 1학년이에요. 작년에 시험 봤던 애들, 혹은 재수생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에게 1대1로 전담해서 매치시켜서 코치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학생, 우리 조교들을 집에다가 보내줘서 코치하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준 뭐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해요. 그게 바로 줌강의입니다. 과거에 2년 전에 줌강의 한다고 하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했었는데 이제는 줌강의가 그나마 익숙해요. 그래서 주에 30분씩 제가 과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요, 전부 다 제가 냅니다. 그래서 30분간 학생과 매치해서 이렇게 제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고, 이 과정을 다 면밀하게 관찰할 거야.
자, 그럼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업 들었죠? 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 주죠. 이게 바로 저의 가장 큰 핵심 무기였습니다. 신관리. 이거 잘 이용해 보시고요. 30분간,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 되겠죠? 그 비용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케이? 더 만약에 요구가 있고 학생하고 잘 맞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요.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3시간만 저한테 양보해 주시고요. 총 3시간씩 9회로 제가 강의를 잡았습니다. 물론 어느 학원은 좀 더 하기도 하고 어느 학원은 좀 덜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 솔직하게 이 9회 동안 화학을 완성한다는 거는 대단히 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림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저는 EBS에 있기 때문에 날림 공사했다가 대박 다 글 올라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커리큘럼 준비했고요. 50% 이상을 제가 1단원에 쏟아 부을 겁니다. 티 안 나게. 끝나고 나면 머리에 남게끔. 그래서 3월에 스무스하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저는 시중 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완자 쓰는데 완자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완자나 우공비, 셀파 뭐 나쁜 교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학원에서 막 돈 주고 사서 강의를 들을 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교재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문제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바뀌지 바뀐 다음에는 기출문제만 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이 제가 만든 교재 갖고 단권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예요. 즉 1년에 딱 한 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프린트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권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2학년 내내 이 한 권만 쓰는 거야.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보물창고가 될 만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각종 테마별로는 프린트를 제공해 줄 거니까 제가 단권화, 그 안에는 당연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물론 불법이 아닌 한 상도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변형해서 주니까요. 저희는 모의고사를 만드는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변형해서 줘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 뭐냐면 무조건 수능 수준으로 뭐냐면요. 수업은 수능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콘텐츠 4, 5, 4인데 6입니다. 죄송합니다. 6입니다. 자, 무조건 수능 수준으로 해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 학교의 내신에 해당하는 문제나 그런 방향들이 아이들이 알기 쉽게 이제 내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애들 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점이 속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은 세워야겠고. 그래서 수능 수준에 있는 강의력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N수생의 수준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제발 부탁이지만 그 고비만 넘기세요. 그리고 조교랑 매치하시고. 그러면 수준이 높은 강의를 들으면 그 밑에가 쉬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뢰를 심어놔요. 야, 이렇게 학교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조심해라, 이렇게. 왜냐면 수능에 테두리가 있는데 수능 테두리에서 교과서에도 없는 걸 벗어났는데 이게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설명하는 제 노하우, 20년 노하우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학교에서 터치를 한다면 그거는 선생님이 내겠다는 얘기지. 그런 걸 딱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좀 어렵게 되고 출제는 해당 교사 가기 때문에 제 수업을 잘 듣고 학교 가서 딱 들었을 때 여기 지뢰가 밟았네라고 하면 백발백중 출제가 되는 거야. 그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겁니다. 자, 좀 장황하게 말을 좀 길게 했지만요.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2의 학습이 곧 고3의 학습과 매치업이 됩니다. 고2는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지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국영수 다 좋아요.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화학은 일주일에 3번을 공부한다. 한 번은 현장, 한 번은 인강. 그렇죠? 한 번은 스스로 복습. 이 3번의 기회에 저희 조교 시스템 하나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